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보니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여러분 이제 동양의학에서 이제 예방과 치료 원칙, 동양의학에서 어떤 식으로 병을 예방을 하고 어떤 치료 원칙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방부터 보겠습니다. 예방. 자, 예방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방주사 맞고, 몸 예방, 그 예방입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올바른 뭡니까? 섭생이란 게, 우리가 먹고, 싸고, 그걸 올바르게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과식을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 평소에 담배를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섭생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항상 생활을, 뭡니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올바른 섭생. 섭생하니까 섭생이 뭐예요? 물어보면 섭생.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섭생이나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규칙 있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섭생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울러 질병이 이제 발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면 질병이 발생하고 방지하는 이게 예방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법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인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자, 그래서 동양의학에서 이제 질병 예방의 두 가지 측면은 어떻게 하냐. 섭생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섭생을 강조하는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하여 질병 예방을 방지하는 거다. 그리고 위생적인 생활. 손발을 항상 우리 또 깨끗이 닦아, 밖에 나갔다 손발을 닦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가르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야,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밥 먹기 전에 손발을 씻어라. 이런 게 다 섭생인 겁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던가 이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질병을 조기에 치료, 그다음에 이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질병의 전변, 질병이 다르면 이제 변화하고 악화된 걸 방지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예방은 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섭생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를 한다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병선방. 말 그대로 병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방을 한다. 먼저 방을 한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을 한다. 이게 미병선방. 미병선방이 되게 어려운 얘기다. 자, 병이 발생하기 전에 방어를 먼저 한다. 미리 예방을 한다.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미병선방. 미병선방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어떻게 하냐. 질병의 발생은 인체 전기의 강약. 우리 몸의 전기, 이 좋은 기운. 이 전기의 강약에 달려있다. 인체 전기 질병 발생의 내재적인 기초로 본다. 내가 전기가 약해지면 병에 빨리. 우리가 실제로 감기도 그렇잖아요. 오늘 어제 너무 무리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 했는데, 그 다음날 조금, 바깥 찬기운이 센다 해도 감기가 딱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아주 좋고, 전기 좋습니다. 웬만큼 감기가 다 안 걸리면, 바깥에 있는 나쁜 사기가 내 몸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전기가 그래, 이 전기라는 게 질병 발생의 내재적인 기초로 보는 겁니다. 전기가 좋다. 질병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기혈이 왕성하게 돌아가고, 혈이 왕성하게 돌아가지고, 내 몸에 다 나쁜 기운을 다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병이 생겨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종 방법을 사용해 사기가 인체 침범, 이 나쁜 기운, 사기죠, 이 사기가. 인체 침범에서 방지하고 질병의 발생과 그 전파 조건을 막아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동양학에서. 이게 사기가 인체 침범을 방해한다. 이건 뭐냐? 전기가 강해야 돼. 전기가. 이 전기가 돼야 돼. 이 전기만 강하면 질병이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가 질병이 생겨나면 뭐냐? 전기가 약해졌기 때문에 나온다. 전기가 약해져서 사기가 이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쳐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북돋아 저항력을 높인다. 거기서는 정신조섭, 우리 정신. 이 정신을 잘 조섭해야 된다. 정신이 아무래도 건강해야 된다. 이 얘기라고.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 정지 활동이다. 정신 정지, 정서적인 활동이 정서가 올바라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인체 생리와 병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의 정서적인 것이. 자, 그럼 인체 기기란 게 뭡니까? 기의 운동이죠. 기의 운동. 기의 운동은 정상적인 승강, 기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의 정지, 우리의 정서적인 게 정서가 똑바르면은 인체 기의 운동이 원활합니다. 근데 내가 매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을 내고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병이 마찬가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죠. 정서적인 잘못된 정서적으로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나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항상 좋은 모든 사물을 좋은 눈으로 들여다보고 좋게 활동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병이 맞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신 활동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이건데 정서적인 것이 우리 건강에. 자,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황제내경이 어떤 서적입니까? 복수.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학 서적입니다. 황제내경. 자, 이제 저한테 이제 강의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더 이제 그냥 황제내경 딱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학 서적. 딱 그렇게 되죠. 자, 저자는 불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를 낸다. 황제내경. 화를 내면 기가 올라갈까. 우리가 어쩌습니까? 화막 뒷목 잡고 쓰러져. 이렇게. 특히 연속국가한테 뭐 많이 나오죠. 특히 그 그룹 회장님들. 뒷목 잡고 쓰러져 버리죠. 그게 기가 위로 올라차 버립니다. 화가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에 과하게 기가 완만해져. 기가 느슨해져 버린다. 그냥 슬퍼한다. 너무 슬픔에 빠져있다. 그러면 기가 소모되는 거다. 기가 많이 빠져나가. 그냥 두렵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내가 계속. 그러면 기가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냥 놀랐다. 기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아까 화를 낸 거에 놀라면 거의 비슷해. 기가 영란하고, 기가 지 맘대로 이제 막 뛰어버려요.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깊다. 오랜 생각. 그러면 기가 뭉쳐버립니다. 울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또 노여움이 지나치면 우리 오장 육부가 상하게 됩니다. 장기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강렬한 정신자극이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이 정신자극은 먼저 기의 운동에 영향을 미쳐 기가 영란을 하게 되다. 뒤집어져 버린다. 이게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고 강렬한 정신자극. 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 회장님도 우리 연속되면 뒷머리 잡고 쓰러지는 거 이런 것들. 다 이게 기가 영란이라는 건 뭡니까? 거꾸로 미쳐가지고 날뛴다 이런다.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가 정상적인 자기 활동을 기가 막 지 맘대로. 아까 이제 기의 운동이니까 승강 출입 이게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나가줄 때 내보내주고 들여마시고 이게 원활하게 되고 이게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이 승강 출입이. 기의 운동이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체, 기, 혈, 진액의 운행이 설치로 이제 기와 혈과 진액의 운행이 실조, 정상을 잃어버린다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부 기능 활동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왜? 인체, 기와 혈과 이 진액들이 제대로 우리 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주고 돌아주고 이게 해줘야 우리 몸이 정상화 되는데 그래야 오장육부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미하기 실조적이죠. 이것도 오장육부라고 우리 많이 복수합니다. 자, 오장이 뭐 있습니까? 우리 오장, 우리 학생. 자, 이제 제 강의 됐어요. 오장이 이제. 자, 오행의 순서대로 한번 복수 한번 하십시오. 자,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렇죠? 이게 오장이죠. 자, 육부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냥 육부 하면 간, 담 딱 나오셔야죠. 심장, 소장, 비장, 위, 폐, 대장, 신장, 방광, 그리고 뭐가 있다? 삼초가 있다. 얘기했죠? 이게 오장, 육부죠, 오장. 그것도 하자면, 자, 담은 우리가 순서 한번 뭐라고 합니까? 쓸개라고 그러죠. 자, 제가 어떤 분들 합니다. 교수님 오장 중에 쓸개가 없습니까? 다음에 쓸개 순서는 얼마나 나오니? 야, 심장은 뭡니까? 순서 얼마나? 염통이죠, 염통. 염통. 자,
그 다음 폐는 허파라고 그러죠. 허파. 순수한 우리말로. 신장은 콩팥이라고 그러죠. 콩팥. 그렇죠? 이제 기억도 나시죠? 야, 이제는 오장 육부 정도 여러분 그냥 오장 오행의 순서 목화 토금수 순서 잘 이렇게 나오셔야 돼. 육부 거기 간다. 왜? 안과 박씨다. 음양 오장은 음이고 육부는 양이다. 왜? 육부가 더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장보다. 그래서 육부를 양이라고 하고 오장은 음이라고 한다. 그럼 또 3초는 뭐가 있느냐? 3초 상, 중하로 나누죠. 상초, 중초, 항초. 그럼 상초가 어디서일까요? 자, 행경막이죠. 이 행경막. 행경막 이건 상초. 행경막에서 배꼽까지. 이거 중초. 그 배꼽 밑에 하초. 이런다고 그랬죠. 자, 이제는 오장육부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오장육부의 활동이 물란해지고 결국은 음양이 실조된다. 음양이 실조된다. 음양이 실조. 음양이 실조가 뭡니까? 음과 양이 조화가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할 때가 뭡니까?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룰 때도, 조화를 이뤘을 때. 음이 양을 잡아주고 양이 음을 잡고 서로 가서 딱 잡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음과 양. 근데 이게 깨져버린다고. 깨져버려. 어느 한쪽에 올라간다가 어느 한쪽에 밑으로 찾아본다든가. 이게 음양이 실조된다. 그 이 정신 활동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런 음양이 깨져. 음양 실조.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병리로 간다. 병. 질병이 된다. 그래서 정신의식 사유활동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 그렇습니다. 욕심, 너무 과도한 욕심, 마음을 안정시켜 맑게 하고, 망상을 버리는 게 정신수양을 향하여 인체기를 원활히 소통시켜 진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 몸 안에 진기가, 좋은 기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 정신이 내부를 지켜 인체의 저항력이 높아지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좋은 말은 다 들어있죠. 욕심을 버려라. 만정시켜 마음을 맑게 해라. 그리고 망상, 헛된 생각들을 버려라. 이런 게 정신수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인들 이제 도를 수녀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자, 우리가 그 명상하신 분들 혹시 계시지만, 명상이 이겁니다. 명상이 다른 거 없습니다. 명상 자체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정신을 사유활동 욕심 버리고, 마음 안정시키고, 그 망상 버려버리고. 이 명상이 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이렇게 명상을 함으로써 뭡니까? 정신조섭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신조섭을 하기 위해서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명상의 목적이 다른 거. 이게 명상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신체 단련입니다. 신체, 전기를 저항을 붙여서 신체, 정신조섭하고 신체 단련이죠. 신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역대 의가들. 여기서 의가라는 거, 의학으로서 한 가문을 이룬 사람들. 유명한 의사들. 그걸 역대 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가가 또 뭡니까? 의사가 못할 똑같습니다. 유명한 이제 의사, 자기 한 가문을 의사로서의 자기가 유명 의사가 되고, 한 가를, 자기 제자들 쫙 놔두고 이제, 가문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무협지간데 문파, 일종의 문파, 하나, 무당파니, 소림파, 이런 식으로. 소림사가 거기 무예로서 가를 이룬 거고, 의학으로서 가를 이룬 겁니다. 이걸 의가라고 합니다. 이 역대 의가들은 모두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면서 체질을 증강시켜 한다. 당연히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태극고이나 팔당근과 같은 신체력, 태극고이나 팔당근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의가들이 뭐냐면 그럼 몸의 신체를 단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만드는 게 태극권. 여러분 잘 아시죠? 태극권. 중국 수천 명이 쫙 하는 거 있죠. 태극권. 태극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가식도 있고 진가식도 있고 그런데 저도 한 양가식 태극권은 한 5년 이상 배웠습니다. 양가 아주 좋습니다. 양가전 108씩을 했었는데 그 108씩을 하고 나면 한 3, 40분 걸리는데 하고 나면 땀이 촉촉하니 젖어납니다. 몸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만뒀는데 한 5, 6년 동안 제가 5, 6년 더 했네, 태극권을. 태극권을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다. 제가 팔당금은 제가 이건 못 배워보는데 팔당금은 아주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운동이에요. 팔당금.
근데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뭐에 나오냐. 신체 단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신체 단련하기 위해서. 자, 어떤 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가 싸우게 우리 뭐 무술력 큰 아무도 이게 아닙니다. 신체 단련을 위해서 만들 우리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어떤 누가 싸우자 뭐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 몸 신체 단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다. 그래서 원나라 이제 주진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원나라 이제 중국 원나라 때 이제 몽고 시절 몽고 그때 이제 그 4대 명의가 있었습니다. 그 4대 명의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게 원래 호는 단계입니다. 이분이. 어떤 데면 단계신법이라는 책을 이쪽 관심이 있으면 단계신법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쪽 관심 이제 공부하신 분들. 그분이 이제 주진영입니다. 그때 이 원나라 때 이제 그 4대 명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항상 주장한 게 뭐냐면 양상유여, 양상유여, 부주. 양은 항상 우리 몸에서 양기, 음양 있죠, 음양에서 양기는 항상 여유가 있다, 우리 몸에. 음이 항상 부족하다. 이분이 주창한 게 뭐냐면, 음을 보호해줘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이분이 진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양상유의 음상부족. 양은 항상, 이 양은 항상 여유롭고, 여유가 있고, 음은 항상 부족하다. 그럼 또 음을 보충을 해줘라. 그럼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하다. 이분이 주진영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이론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진영은 신체 이론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주진영이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자 하늘은 만물의 생성을 주관합니다. 하늘은 만물의 생성을 주관합니다. 항상 움직이며 사람 또한 하늘이 나고 항상 움직여야 한다. 왜? 우리 인간도 이 만물 중에 하나이다. 만물은 항상 움직인답니다. 생성 어떤 것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보통 하면 우리 동양에서 뭐니까 음양에 좋아서 음양에 좋아서서 오행의 운동, 오행, 목화, 토, 금수 5가지 물질 운동에 의해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항상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움직여야만이 내 건강에 지켜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과 휴식이 적당해야 된다. 자, 황제내에서 양생의 법도를 깨달은 자는 음양을 본받아 양생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양생이란 뭡니까? 자, 양생이라고 그래요, 양생. 음양을 그대로, 내 음과 양이 항상 조화를 이루면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음양의 조화를 어떻게, 우리 몸은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서 음양의 조화가 깨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음양의 조화가 깨지지 않게. 왜? 음양이 실조됐다. 음양의 실조 뭡니까? 그게 병리지 않습니까?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에 절제가 있고 기거에도 항상 절도가 있어야 된다. 자, 음식물 섭취. 그렇죠. 과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편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과도한 음주, 과도한 흡연 이런 것도. 이게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자는 데에도 항상 절도가 있어야 된다. 아무 데서나 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아무 데서나. 내 자는 데가 항상 청결하고 좋아야 된다. 자, 그리고 함부로 과로하지 않은 까닭에 형체와 정신이 고루 갖추어져 천수를 이룰 수 있다. 함부로 과로하지 않는다. 과로. 자, 그래서 여러분 과도한 노동이죠. 과로. 과로한 몸이 좋지 않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물 예방. 약물로서 이제 예방을 한다. 여러분 보면 지금, 그냥 우리 보약 지어 먹지 않습니까? 보약을 왜 지어 먹습니까? 그래, 보약을. 여러분, 보약들 많이 지어 드시죠? 보약을 왜 지어, 보약을 지어 먹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당연, 그 약물로서, 야, 내 운동만 가지고 안 되겠다. 또, 야, 약을 한 대 지어 먹어야 되겠다. 그 약을 한 대 지어 먹으려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 몸이 좀 어떤가 체크를 해봤다. 음을 보충해야 되냐, 양을 보충해야 되냐, 음양을 다 보충해야 되냐, 기를 보충해야 기혈을 다 보충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찰을 하고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나서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약을 이제 지어주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몸의 상태에 맞게. 이것도 하는 예방. 왜? 그래야 몸이
운동만 가지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 몸에 전기를 북동을 부족하니까 약을 이걸 보충을 해준다. 이거. 보충을 해가지고 내 몸에 예방을 한다. 이거. 질병 예방. 그 얘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계 치매를 방지한다. 사계.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를 튼튼하게 하는 거 있죠. 전기. 근데 사계 치매, 사계, 나쁜 기운이죠. 나쁜. 그렇죠. 사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사계. 그래서 발병하게 되면 미리 예방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섭성해줘야 체중. 좀 전에 나오다가 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계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가 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전기를 튼튼하게 뭐하냐면 섭성에 주의하고 내 체질 증강시켜. 당연한 거죠. 그 운동하고 이런 그 먹는 거 과식, 좀 얘기도 과식, 과음 이런 거 다 절제하고. 그 내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전기의 저항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사계 전파와 침입방. 이게 사계가 들어오는 것도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 전파와 침입. 이렇게 몸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이 사계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환경유생 같은 거, 음식유생, 기후변화,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도 주의하고, 환자의 소독과 격리에 주의해야 된다. 환자 소독과 격리, 환자 격리. 이런 것에 모두,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서 사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병방변은 뭐냐. 좀까지 미병선방이었죠. 병이 발생하기 전에 방어를 하자. 그래가지고 정신조섭을 하고, 전기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계 침입을 막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기병방변은 뭐냐. 기병. 뭔 말입니까? 병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기병. 이미 병이 발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방변. 변하지 않게 막아야 돼. 그 병이, 이미 병이 발생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병이 다시 또 변해가는 거. 악화된다는 거나 또 다른 질병으로 발전한다는 거. 이런 걸 방지해야 된다, 이거다. 이게 기병방변이에요. 근데 이미 질병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조기 진단. 빨리 진단해야죠. 빨리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조기 치료를 통해갖고 그 질병이 다른 병으로 더 발전해간, 아니, 악화가 돼. 질병 발전, 전변. 다른 병으로도 바뀐다든가. 이걸 방지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감기.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감기를, 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감기지 않습니까? 자, 감기를 빨리 조기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폐렴으로 가지 않습니까? 폐렴으로 전병이 돼요. 그 질병 발전 전병. 감기 빨리 고쳐, 그걸 빨리 안 고쳐져갖고 폐렴까지 가고 위험한 상태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얘기 똑같으면 그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막아야 된다. 감기가 폐렴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병방변. 이미 감기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 감기가 폐렴에 가기 전에 빨리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얘기라고. 야,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서 황제내기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허사 적풍이 인체에 침입하면 그 빠르가 마치 질풍포구 같다가 했다. 허사의 적풍. 허사. 사기가. 적풍. 그냥 엄청난 도적, 그 바람이 인체에 침입하면 그 빠르기가 마치 질풍포구 같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 실력에 따라 치료하는 질병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가 빨리 이걸 잡고 치료를 해줘가지고 발전되거나 전병이 되지 않게 하면은 질병이 바로 고쳐진대. 의사를 잘못 만나면 이게 이제 더 병이 깊어지고 다른 병으로 또 변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정도이다. 치료를 잘하는 자는 사기가 피모의 침을 치료한다. 자, 진짜 의사는 치료를 잘하는 의사. 자, 막 질병 초기 단계 딱 치료를 해서 끝난다는 이겁니다. 그 다음 수준의 의사는 사기가 기부에 이제 기부 더 깊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피모라고 하면 피부죠. 거기다 좀 더 깊이 기부랍니다. 기부에 침입할 때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준의 의사는 뭐냐? 사기가 근맥까지 이제 힘쭉 들어갈 때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 수준의 의사는 사기가 육부에 침입할 때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 수준의 의사는 자기가 5장까지 들어갈 때. 아까 5장 6부 나왔죠? 자, 5장하고 6부에서 육부가 더 바깥에 나와 있고 5장이 깊다. 그래서 6부를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 5장을 음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5장 6부는 또 절대적으로 음양은 아니죠. 자기들끼리 안에 또 육부와 육부끼리만 해서 육부 안에서 또 음양이 나눠지죠. 또 5장 안에서 또 음양이 나눠지죠. 이게 음양이론. 그래서 음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가 없다 그랬죠. 음양은 항상 상대에 따라 바뀐다. 음양이론에서.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이론을 여러분 혹시 뭐 주역 같은 거 보시면 계신 분들은 항상
음양은 상대적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음양은 절대 항상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음과 양은. 자, 만약 사기 오장치처럼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고 했다. 병이 깊어졌다 이거죠. 이미 여기 황제 내경에서 이미 조기 진단과 그러니까 벌써 그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조기 진단과 조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제 내경에서도 2000년 전에 그 서적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병을 잡아내고 빨리 치료하는 거죠. 병을 묵혀놨다가 이제 점점 큰 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암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제 암이 엄청나게 뭐 초기에 발견하면 웬만한 암은 다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암만 발견하면 진짜 뭐 거의 그냥 치료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웬만한 암은 이제 초기에만 발견하면 이게 초기 치료. 그래 빨리 해서 빨리 치료하면은 그 병이 고칠 수 있다 이건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진전돼 나가도 뭐 우리 암 마찬가지로 뭐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 가잖아. 그래갖고 3기, 4기 가면 야 이건 너무 늦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가장 그러니까 벌써 2000년 전에 황제 내기장치에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징에 보면 난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경. 자, 난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면 뛰어난 의사는 뭐냐. 자, 사기가 전변되기 전에 치료한다. 즉 가령 예를 들어 간병이 발생하면 간의 사기가 반드시 비장으로 전이되므로 먼저 비장의 길을 충실하여 비장이 간의 사기를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이 울기열이 되고 기가 막히게 간이 옆으로 쳐버립니다. 비장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옆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막 끄끄대고 그래서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잘 안 났습니다. 근데 왜? 이미 간기가 비장을 침범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간기를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간기를 치료함과 동시에 아직 비장으로까지 오면 비장도 같이 치료. 그래서 비장의 길을 충실히 갖고 이게 간이 비장을 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뛰어난 의사라. 그냥 간만 치료하고 있는 의사. 간이 이건 뛰어나지 않는 의사. 뛰어난 의사 같으면 이미 뛰어나서 간을 치료하면서 비장의 길을 돋궈가지고 이 간의 사기가 비장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전변되기 전에 사기가 이쪽으로 비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치료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난경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게 84개 서로 대답하고 응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것도 저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뛰어난 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의사는 사기가 이미 전변돼. 이미 간하고 비장으로 처벌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간병이 발생하면 비장과 상호 전변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간만을 치료하면서 사기가 전변된 후에 치료한다. 예, 간만 치료하다 보니까 이 사기가 비장까지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야 가서 비장을 같이 치료한다 이겁니다. 이건 평범한 의사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라도 같이 치료하면 뛰어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치료하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뛰어난 의사라 하면은 이 간을 치료하면서 비장으로 이 사기가 넘어가지 못하게 미리 막아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병의 전병 급여 사기가 침범하지 않은 것부터 치료한다. 사기가 자, 질병의 발전 변화는 모두 그 자체 일정한 발전 변화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면 반드시 질병의 발전 규율을 파괴한다. 이 병이 어디서 발전해갖고 이건 어디로 넘어가고 어떻게 될 거다. 이 메커니즘을 잘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발전 정황에 근거하여 사기가 침범하지 않은 부위를 먼저 다스려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넘어가는 걸 발전을 막는다 이겁니다. 사기가 이미 침범한 장부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그것도 뭐 치료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치료하지만은 일단은 아직 사기가 넘어오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간에서 비장부터 먼저 보호를 시켜갖고 전기 치료를 해가지고 비장으로 이 사기가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원칙을 보겠습니다. 치료 원칙을. 자, 치료 원칙.
치료 원칙은 뭐냐? 질병을 치료하는 총칙, 질병처럼 총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 치법은, 치료법은 뭐냐? 치료 원칙을 구체화하는, 치료 원칙 총칙에서 치법 하나하나 이제 이거 나눠 놓은 겁니다. 이때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때 이러고, 이게 이제 치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병기란 게 뭡니까? 병의 메커니즘이죠. 자, 병기 속의 사정생서 변화에는 전기를 돕고 사기를 제외한 치료 원칙이다. 사기와 전기가 성하고 쇠하는 변화에는 전기를 돕고, 당연히 전기를 돕고, 사기는 제거해야죠. 이 치료 원칙이 있다, 이겁니다. 자, 질병의 변화와 증후는 매우 질병은 엄청 다양하죠. 진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고. 자, 병세 경중, 가볍고 무겁고, 완급, 급하고 안 급하고. 역시 각기 다르고. 그러니까 음양이냐, 한열이냐, 허실이냐, 표리냐. 또한 항상 뒤섞임도 질법에 대한 치법 역시 복잡하죠. 우리가 팔강변증에서 배웠죠. 음양변증, 한열변증, 허실변증, 표리변증. 팔강변증에서 배우셨죠. 팔강변증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음이 잘못됐냐, 양이 잘못됐냐, 한이냐, 열이냐, 허증이냐, 실증이냐, 표증이냐, 리증이냐. 근데 이게 항상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뒤섞이고, 한열이 뒤섞이고 있고, 음양이 뒤섞이고, 허와 실증이 저거 표와 리가 항상. 그래서 치료법이 역시 복잡하다는. 왜? 이게 딱 음이면 양이면 양, 한증이면 한증, 열증이면 열증 딱 하나 딱딱딱 잘라져 버리면 치료법이 그렇게 복잡. 근데 이게 한열이 왔다 갔다 하고, 한열이 뒤섞여서 나타나고, 또 허증이었다, 실증이었다, 또 허실이 같이 섞여서 더 나오고, 표하고 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게 딱딱딱딱 잘라져 있다. 그럼 솔직히 유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아는, 딱 규칙적으로 매뉴얼 딱 그대로 하면 된다. 근데 이거 복잡. 상황에 따라 항상 이게 섞여지니까. 그 병의 정황에 따라서.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자, 치병 구본. 치병 구본이 뭡니까? 치병. 병을 치료하거든 그 본을 찾아라. 병의 근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치병. 질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그 근본을 찾아서 치료한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그 근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 치병 구본. 이 네 마디 말이 그대로 이 뜻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치병 구본은 몇천 년 동안 주고 동양의학 임상 변증론이 기본은 그렇죠. 변증론치. 변증론치에서 나왔죠. 변증론치. 자, 장준경의 변증론치였죠. 자,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에서 변증론치. 자, 증을 변별해서 치료법을 논한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몇 번 복수. 그럼 증이란 게 뭐냐? 자, 우리가 복수 한번 합시다. 증. 이 차이점이 뭐냐? 자, 서의에서는 변병을 한다고 그랬죠. 변병. 우리 동양학에서는 변증을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복수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감기를 놓고 봅시다. 자, 어느 할 때 지금 병은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재채기가 나와. 가래가 끼어. 머리가 아파요. 두통. 그리고 오한 발열이 나와요. 오한하고 발열이. 이런 증상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서희병원을 갔더니, 이거 딱, 감기네요. 여기서는 감기. 서희병원에서는 감기라고 해요. 감기. 자, 이게 증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증이거든요. 증상이죠, 증상. 이걸 증이라고 그러죠. 증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거 이제 증상이라고 그러죠, 증상. 이 하나하나 증상에 가서 얘기했더니, 제가 병원에 가서 딱 얘기했더니, 의사선생님이, 감기 걸리셨네요. 그래서 감기약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의원에 갔더니, 콧물이 노랍니까? 아니면 노랗게 나옵니까? 맑게 나옵니까? 물어. 자, 노랗게 나오냐, 맑게 나오냐. 자, 재채기가. 재채기는 그렇다고. 자, 가래가 나올 때, 가래가 노랍니까? 맑게 나옵니까? 자, 두통은 이제 그렇다고. 자, 오한 발열. 오한이 셉니까? 발열이 셉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더 상세하게 물어보죠. 아니요. 왜 그러냐?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죠. 변증. 변병이 아니까. 이 저는 감기 맞아요. 자, 콧물이 노랗게 나오고, 자, 재채기가 나오고, 야, 가래가 노랗게 끼고, 가래가 노랗게 나오고, 자, 그리고 열이 더 세다.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 아, 이거 풍열증이네요. 풍열증이네요. 풍열이네요. 풍열. 풍열증이네요. 자, 반대로, 가래가 맑게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자, 아니, 콧물이 노랗고, 가래도 노랗게 나오고, 아니, 맑게 나오고, 죄송합니다. 맑게 나오고, 그럼 오한이 더 세다. 발열보다 오한이 더 셉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풍한증이네요. 풍한증. 풍한증, 이 친구는. 이게 변증입니다. 이 변증. 그러고 나서 치료법을 논의하죠. 야, 치료를. 풍열이면 뭡니까? 약을 어떻게 써야 된다? 내 몸에 열이 들어왔으니까. 열을 몰아내려면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뭐를 써야 돼요? 내 몸을 몰아내려면. 찬약을 써야 되겠죠. 찬약. 그쵸? 찬약을 써야 돼, 찬약. 그 다음에 풍한증이다. 너무 한계에 들어왔다. 뜨거운 약을 써야죠, 뜨거운 약을 써 몰아내요. 이게 풍한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변증 논치입니다. 이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치료법에서 정치와 반치가 나옵니다. 정치. 역자는 정치고 종자는 반치다. 역자. 거꾸로 하는 치료법이 정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반대하는 치료법이다. 말이 이상하죠. 아니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정치고 반대로 반치고 거꾸로 하는 게 역자로 하는 게 정치입니까? 자, 봅시다. 자, 정치. 자, 정치를 역치라고도 한다. 정치 뭐냐? 거꾸로 치료하는 거다. 증상하고. 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몸이 뜨거운데, 뜨거운 사유가 되니까 찬 걸렸잖아요. 뜨거운 데다 찬 걸렸다. 이게 정치라 이거예요. 뜨거운 데다 뜨거운 걸 넣으면 안 되죠. 찬 데다 찬 약을 먹고, 이게 아니야. 이건 반치가 된다. 종자 반치. 그걸 그대로 따르면 반치라. 자, 다시, 이제 정치부터 다시 봅시다. 역치라고 한다. 질병의 임상 증상 특질과 질병의 본질이 서로 일치할 때 그 중의 성질과 상반되게 치료하는 것이다. 자, 허즉 보지. 허증일 때는 보를 해주고, 실증일 때는 살을 하고 내려주고. 자, 한자, 열지, 열자, 한지. 자, 여기 아주. 자, 한자, 한자. 한의 병을 가졌을 때 열로 다스려.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정치력입니다. 반대. 열이니까 한으로 다스려야죠. 그 다음에 열자, 한지. 열이니까 한으로 다스리고, 한이니까 열로 다스려야죠. 죄송합니다. 자, 한자, 열지. 한이니까 열로 다스려야죠. 그쵸? 자, 열이니까 열자, 한지. 아까 풍열, 풍한증 얘기했죠. 좀 전에. 풍열, 풍한증. 그걸 왜 그렇게 나누냐?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죠. 자, 열이니까 한으로 다스려. 한자니까 열로 다스려. 그렇죠. 멈춰. 그 열을 부어서 한을 빼야죠. 눌러야죠. 그럼 열자, 열이니까 한으로 다스려야죠. 이게 정치라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허할 때는 허하니까 보를 해줘야죠. 싫어하니까 살을 해줘요. 빼버려야죠. 자, 허증이라는 건 허증. 자, 음양에서 음양. 자, 맨날 자, 양. 자, 양이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 양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보충을 해야죠. 보충. 이만큼 채워줘야죠. 이거 양을 줘야. 음원은 뭐 어떻게 또? 음원은 음이 이렇게 했을 때. 음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음이만큼. 양. 그 음원이만큼 올려줘야죠. 이게 이제 허증이죠, 허증. 허즉 보지. 허할 때는 보를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실적 사지는 뭐냐? 자. 실적 사지 봅시다. 양. 양. 양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양이. 그 사기가 돼 있어요. 너무 양이 세. 그러면서 이만큼 잘라내버려야죠. 그 설산, 밑으로 빼내버린다. 사식해버린다. 밑으로 빼버린다. 그러니까 음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음이. 그 이만큼 이거 잘라내버려야죠. 그렇죠? 그게 실적 사지다. 얘기가. 한자 열주고 열자 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치. 반치 이제 종치라고 한다. 질병의 임상 증상 특징과 질병의 번식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그 증상의 성질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다. 즉, 종이란 치법의 성질이 증상의 성질과 부합된다는 뜻이다. 이게 열을 열로 다스리고 한을 한으로 다스리다 이건다. 뭐 말하겠지? 우리가 저 뭡니까? 우리가 근데 여름 되면 여러분들 저 뭡니까? 이열치열한다 그래요. 이열치열. 이열치열한다 어떻습니까? 복날 삼계탕 드시지 않습니까? 뜨거운데 왜? 뜨거운데 이열치열. 이게 정초 이열치열. 또 이안치야. 겨울에 냉면 먹는 거. 왜? 내 몸이 차가운데도. 왜? 내 몸 안은 밖이 뜨거울 때 내 몸 안은 차져 있습니다. 그 바깥이 차가우다. 내 몸 안은 뜨거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뭡니까? 열이잖아요. 열로 이열치열. 겉으로 봐서 겉은 차갑잖아요. 이안치야. 한으로 한을 다스린다. 이게 바로 종치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반치라고 합니다. 열인 연룡 이열철. 열인 연룡. 열이 원인인데 또 열을 쓴다. 자, 원열법을 상해 가짜 열증후인 병증 치료한다. 자, 주로 내부에 음안이 상하여 양을 외부로 밀어내어 이론의 양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진한 가열증입니다. 그 음성 격양이죠. 진한 가열. 안에는 찬 기운이 오죠. 자, 안에 음기가 딱 자리 잡았어요. 음기가.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양을 밀어내요. 야, 나가, 너. 시키, 너. 힘이 약하게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집에 쫓겨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 쫓겨 나오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겉에는 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은 차다 이겁니다. 좀 더 이열치열 얘기했죠. 우리가 여름에 삼계탕 뜨거워요. 자, 몸 안은 차져 있는 거예요. 겉만 뜨거워, 겉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의원 가다가 제가 항상 한의사람 약을 먹으면 한의사람 상담을 드립니다. 이 겉만 보고 잘못 약을 주다 큰일 나는 겁니다. 겉만 쓱 잘못 봐고 겉만 뜨겁다? 그럼 찬약을 지어야 되겠네? 아니. 몸 안에 찬기가 좀 들이잡고 앉아서 이 열을 밖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이런 거. 이걸 진한 가열. 진짜는 한증이다 이거예요. 가짜의 열이 밖으로 나와 있다 이거.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 한을 눌러줘야 돼요. 왜냐? 열약을 써줘야 돼, 열약. 이게 그래서 열인 연룡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열치열인 겁니다. 자, 열로서 열을 치료. 열로서 이열치열. 열로서 열을 치료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인 한용. 이게 이안치 한유죠. 한량법을 사용하여 가짜 한증후인 가짜 한주. 가짜. 이거 죄송합니다. 띄어져. 가짜 한 증후인 병증을 치료한 가짜 한입니다. 아까 가짜 열이었죠. 이건 가짜 한입니다. 주로 내부의 양이 상해. 안에 양이 딱 거꾸로입니다. 이건 한이 아니고. 내부의 양이 딱 잘 힘이 세졌어. 그 음을 밖으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럼 뭡니까? 밖에 가짜 한이 나와 있는 거죠. 진짜 열은 안에가 있는 거죠. 진짜 우리 몸 안에 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열약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에 한만 부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몸 안에 열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또 뜨거운 걸 갖다 부어버리고 상관없어. 뜨거운데 또 뜨거운 걸 갖다. 아주 죽으라는 소리나 똑같죠. 그래서 이 가안을 보고 이게 잘못 판단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몸 안에 갔죠. 그래서 한이 나요. 가짜 한, 또 거기다 한을 보여줘야지 열을 보면 안 된다. 그래, 열을 눌러줘야지, 열이 좀 세가지고 양이, 우리 한이 쫓겨 나왔으니까. 그게 열인 연룡하고 한이 거꾸로 증상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인색용입니다. 색인색용 뭐냐? 막을 색이죠. 막힘이 병의 원인인데 또 막아버린다, 이겁니다. 막혀있는데 또 막아버린다. 왜? 원래 막혀있으면 뚫어줘야 되잖아요. 뚫은 양을 써요. 근데 또 막히냐.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안 주는 걸. 수사법 딱 잡아버리고, 흘러난 걸 잡아버린 겁니다. 수사법을 사용하여 막혀서 통하지 않는 가실 증후를, 가짜 그 실증 증후를 치료하는 것으로 보이개색. 보로서 개색. 색을 열고. 자, 색이통비. 색이로서 통비를 한다. 통을 막아버린다. 자, 보이로 열력을 막고 색으로서
또 통한 걸 막은다. 이거 뭐냐? 가실진으로 나타나는 가짜 실증. 진짜는 헛증이다. 자, 폐색 불통해진다. 폐색 막혀가지고 통하지 않는다. 자, 여기 좀 정혈 부족이나 기혈로 인해 비장의 운하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하는 변비 증상. 정혈 부족. 자, 정혈이 부족해서, 자, 변비란 거 보면, 걸러보면, 실증 같이 보이잖아요. 실증. 변비 밑으로 빼버려야죠, 이렇게. 빼내려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 이 변비가 뭐냐? 이게 왜 몸이 허해져가지고, 이걸 밀어내질 못하는 거야, 밀어내지. 정혈 부족하고 기가 허해가지고. 그럼 이때는 보약을 써줘야 된다, 이건. 막힌 데다, 보약이란 건 뭡니까? 막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을 딱 잡아주는 성격. 근데 여기다 보약을 쓴다. 왜? 몸이 허해져서 변비 증상이 나오는 거야. 밀어내질 못하는 거야.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 많이 나타나는, 오랜 병증을 앓는 분들, 나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이 변비 증상 중에도 그것 때문에 나타나. 그래야 어떻게 보면, 변비라는 증상은 또 실증입니다.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실제는 뭐냐? 내 몸이 허해져가지고 대변을 밀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비장의 운하 기능이 실조돼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는데 힘이 없어지고, 힘이 모자란 겁니다. 이럴 때 보약을 써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의 중둔 기하 기능이 실조돼 발생한 소변불통. 소변불통, 소변이 막혔어요. 뚫어줘야 되죠. 근데 뚫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장에 기가 부족해서 제대로 이 불을 떼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내고 밑으로 빼내고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혈이 고갈돼서 여성분들 경패, 폐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혈이 고갈되고 말라붙어 어혈등 이건 모두 보익제를 사용하자. 일단 무조건 빼려고만 하지 말고 일단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다. 그러니까 여자들 이제 폐경도 어떤 폐경 적어되는 거, 폐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에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다. 무조건 뚫어만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인통욕은 뭐냐. 자, 말 그대로 통하고 있는 데다 또 통하게 또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세기sek욕은 뭡니까? 막혀 있는 데다 또 막아버리는 거죠. 통인통욕은 그렇죠. 밖으로 막 흘러나가는데 그걸 또 더 흘러나가게 만든다. 이게 통인통욕입니다. 통리법을 사용하여 통설대과로 나타나는 통설태과로 나타나는 가허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자, 예를 봅시다. 이렇게 뭐 말로도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힘들어. 근데 예를 보면, 자, 식적 정체로 인한 설사, 습열 하지로 인한 소변 빈사, 이질 설사 및 과대한 대하 혈호로 야근해 북루 출혈 등에 적용한다. 그래서, 자, 거기에는 우리가 소식, 도체, 청리, 습열, 자, 활혈거법 등이 있다. 활혈거법.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지금, 자, 여기서 식적 정체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창자로 봅니다. 자, 창자로 봅니다. 대장에 나오고. 식적정체는 어떻게 되나? 식적정체에서 설사라고 됐죠, 여기서. 이 설사는 어떻게 되는 설사입니까? 여기를 딱 막고 있습니다, 이게. 덩어리가. 체가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갈 때 물만 빠져나갑니다. 이 안에 체가, 물만 쭉쭉 빠져내려갑니다. 이게 설사입니다, 물만. 그런데 이걸 설사로 잘못 알고 지사제로 딱 막아버리면 못 나게 막아버렸다. 이게 막아가지고 그런 건데 또 여기서 막아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환장하는 거죠, 사람. 이걸 뚫어줘야, 이걸 밑으로 뚫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혀가지고 옆으로 물만 쭉쭉 빠져나오는 설사인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설사인 줄 알고. 일반적인 설사인 줄 알고 딱 지사제 먹고 막아버렸어.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 더 미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가짜 설사,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짜 배탈 나오는 그 설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배탈이 난 거죠. 탈이 난 겁니다. 근데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설사는 뭐냐? 우리가 물을 흡수 못해서 하는 설사가 아니라 이게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가지 못, 내려오지. 그러니까 이 앞으로 물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만. 이 얘기다. 그러니까 이걸 뚫어줘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이거 통하고 있죠, 지금 통하고. 근데 또 이걸 더 통하게 막아버려, 뚫어준다 이 얘기다. 이게 통인. 병의 원인은 통한, 이 설사 통해서 있는데 이 통을 막아야 되는데 불통을 하게 해야 되는데 불통에다 통용을 하게 한다. 이걸 밀어내면 돼. 그냥 뭡니다. 그 얘기라고. 여기에 청리 있으면 하절이고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 표를 치료하느냐 본을 치료하느냐. 치표와 치본. 자, 표와 본은 상대적 개념이죠. 본이 있어야 표와 병 서로 상대적이죠. 치표와 치본은 모두 그 질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데 있다. 표를 치료하냐 본을 치료하냐. 근데 이것도 다 질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데 있다. 급즉치 기표. 자, 급할 때는 표부터 치료해라 빨리. 자, 황제 내경에서 이미 표본과 선우와 완급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치료하는 거. 먼저 열이 난 중에 중초가 더블한 경우, 먼저 어떤 병을 얇은데 중초가 더블한 경우, 대소변이 잘 날아오지 않을 경우. 그럼, 자, 중초가 더불어 어떤 병을 보는데 중초가 더블한 경우. 자,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증상은 나도 어떻게 하면, 대소변부터 뚫어줘야죠. 대소변부터. 표부터 이거. 대소변. 대변하고 소변부터 통하게 해줘라. 이 얘기다. 그러니까 급즉치 기표. 급하면 표를 쳐야 돼. 그러면 뭐냐. 중만 빵빵해요. 대소변 분리가 온다. 유중한 증상 반드시 그 표를 먼저 그걸 뚫어줘야지. 먼저 그걸 뚫어주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본을 찾치래. 왜 그러면 이게 왔는가? 그건 나중에 찾아야 돼. 왜? 지금 급하게 좀 내가 좀 대소변이 많고 좀 사람 곧 가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뚫어줘야 돼. 여기서 본을 찾고 있으면 야, 본이 뭐냐? 본을 먼저 치료해야지. 본부터 찾자. 그럼 사람 가보는 거죠. 일단 이 막힌 데를 뚫어줘야죠. 뚫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본을 찾아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피를 엄청 흘렸어요. 그 호흡이 그냥 곧 가요. 그 정신이 호흡이 광난, 고열, 대야, 토사, 부지. 토사가 나 끝이지 않아. 이런 것은 빨리 이렇게 표부터, 그 나타난 증상부터 빨리 치료를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본을 찾아서 치료를 해라.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급즉치 기표라. 급할 때는 그 표를 먼저 치료해라. 얘기합니다. 완즉치 기본. 일반적으로 만성 질병이나 급성질 회복기에 사용한다. 이럴 때는 이제 병이 급하지 않을 때 이제 본을 찾아서 본을 치료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폐결핵에 나타난 해수 있죠. 폐결핵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폐와 신장 음이 허해졌거나 기음이 양화되었다. 그리고 본으로 여기서 해수, 다멸 등은 표로 여긴다. 그래서 강렬한 지혜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개 폐신의 음을 보약하거나 기와 음을 모두 보하는 본을 치료하려 한다. 이럴 때는 왜? 해수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폐 신화가 회복되면 해수와 다멸은 저절로 멈추게 된다. 왜? 본이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겉은 치료가 된다. 이건 뭐냐면 병이 급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본을 치료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급성열병의 중기용은 회복기. 그 급성열병의 중기는 뭐냐면 병 어느 정도 이제 급한 게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고 회복기로 들어갔다. 그래서 열사가 열사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완전히 가지는 않았다. 근데 음액이 부족하다. 왜? 열사에서 음액이 좀 말라붙어. 그래서 대부분 양음증액법을 사용해 그 본을 치료한다. 음을 그렇게 보충을 한다 해서 양음증액법을 사용해 그 본을 치료를 해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와 본을 같이 동시에 치료하는 거죠. 그럼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표병과 본병이 모두 유중한 경우에는 표와 본은 표도 위험해보고 본도 위험해. 그러면 그때 같이 치료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면 허약한 사람이 감기에 걸린 경우 대부분 기여가 본이고 사기는 표다. 그래서 익기 해표법을 사용해 포와 본을 함께 치료한다. 기도 보호해주고 표도 풀어주고. 그 표와 본을 같이 치료해준다. 그래서 만약 표증이 해소돼 안 상태 이증이 다시 발생하면 표증과 이증을 모두 해소시키면 이렇게 표본 동시법, 표와 본을 동시에 치료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과 거사입니다. 부정. 정을 돋궈준다 이거죠. 그러면 거사, 사를 몰아낸다 이거죠. 거사.
정을 돋가지고 사를 몰아낸다. 부정 없다. 자, 부정이란 뭐냐? 인체 부족한 전기를 돕는 것이다. 인체 부족한 전기죠. 부족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부족하다. 전기를 돋아주고. 인체의 전기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 기, 혈, 진액 등의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과 장부, 경락 등 인체를 각종 조직감, 인체 각종 생리 상태에 포괄하고 있다. 인체는. 여기 완전 우리 몸에 인체 전기란 뭐냐?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좋은 기운을. 모든 좋은 기운. 이거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거죠. 자. 부정이 이제 기본 개념 그 작으면 그러면 약물, 침구, 외구란 건 뭐냐면 뜸입니다. 뜸이. 그 다음에 기공미 식이요법.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는 것도 뭐죠. 그 다음에 식이요법. 먹는 걸로 이제 음식으로 하는 거. 체력 단련의 방법을 활용한다. 자, 이게 바로 정을 돋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체의 정, 기, 혈, 진액 등의 부족을 보충하고 손상된 인체의 각종 조직을 재생시킨다. 그래서 각종 생리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켜라.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 체력을 단련하고 이렇게 이 부족, 정을 몸에 이 전기를 북돋아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의 구체를 체험하면서 장양, 보양이죠. 보양. 장양,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과 양을 보여주고, 있게 길을 보여주고, 양의 피를 보여주고, 증액, 진액을 전해주고. 이게 모두 왜 우리가 우리가 보약을 먹는 이유가 다 뭡니까? 우리가 보약을 이것 때문에 보약을 먹는 겁니다. 보험을 하고, 보양을 하고, 기를 보충하고, 혈을 보충하고, 증액, 진액을 보충하고. 이게 모든 게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우리 몸 안에 전기를 돋궈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보약의 목적이 여기 있는 보약. 보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정에 있는 겁니다. 부정. 자, 거사. 체내의 사기를 몰아내는 거. 몸 안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거죠. 각종 사기된 것 성질과 특성들이 다르고 인체에 침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사 방법도 여러 가지 따라 틀리죠. 그렇죠. 거사 체험하면 발안의 표, 강경 발안의 표, 땀이 안 나고 몸으로 땀을 내서 표를 풀어버려라. 발안의 표. 뭐 신산거품, 몸 안에는 바람을 몰아내라. 용토 닿으면 담과 염을 토해내라. 뭐 공화적체, 몸 안에 쌓이는 걸 밑으로 빼내버려라. 밑으로 그다음에 소식 소화를 시키고 화적 쌓여 있는 걸 없애고 어혈을 없애고 이습 습을 제거하고 축수 몸 안에 있는 물을 빼내고 이게 다 거사라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사. 왜? 몸 안에 나쁜 것들이니까. 몸 안에 나쁜 것들은 아까 부정은 뭡니까? 내 안에 좋은 것들 돋구는 거죠. 보충하고 키워내는 거죠. 그 다음에 거사는 뭐냐? 내 몸 안에 나쁜 것들, 내가 필요 없는 것들 다 밖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거사입니다. 그럼 부정과 거사 싸우냐? 부정은 저조한 전기를 보충해 치료하는 방법이고, 거사는 뭡니까? 사기가 성한 것을 제거하면 치료하는 방법. 말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전기 보충해 치료하는 방법. 거사, 사기가 성한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부정과 거사는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질병의 발전 및 그 변화 과정에서 사기와 전기의 성세에 밀조한다. 자, 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정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사기를 몰아내기 위한 겁니다. 거사가 사기를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부정이 우리가 전기가 북돋아지면 당연히 거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사, 내 몸에 나쁜 사기를 몰아냈다. 그럼 부정이 되고 거사가 몰아내죠. 우리 몸에 항상 우리 몸은 어디? 전기가 충만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전기가 충만한 몸. 사기를 몰아내버리고. 야, 부정은 어떡하? 전기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각종 병증 혹은 사기는 있지만 그 사기가 성하지 않고 전기가 이미 쇠약해진 병증에 적용한다. 부정은 언제면 어떻게 부정을 해주냐. 그때 이제 이미 쇠약해진 전기가 이미 우리 몸에 전기가 부족해졌을 때. 그 사기가 아직 사기가 성하면 뭐니까 거사부터 해야죠. 거사부터. 사기가 아주 거사 몰아내고 근데 사기가 이제 별로 상하지도 않고 전기 이미 상하지 않고 그때는 부정을 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부정. 기여 양어로 인해 발생한 각종 포기 보양 등은 뭐 혈어 음호로 인한 발생한 각종 그 보혈 보험 등의 방법 당연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후기나 회복기 혹은 만성 질병에서 체내에 여전히 사기가 남아 있거나 그다지 성하지 않고 전기가 이미 허약해진 거. 부정의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전기와 사기를 몰아내는 치료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부정을 해서 사기를 몰아낸다. 자, 부정만 해도 사기는 이제 밀려 나간다.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거사는 어쩌냐. 사기가 왕성하여 발생한 각종 병증 혹은 전기는 손상됐으나 그 손상 정도가 미약하고 사기가 성한 각종 병증이죠.
아직 전기는 별로 손상되지 않았어. 사기가 왕성해. 그때는 부정보다는 사기를 해야 된대요. 거사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사가 표에 치면 표사가 상한 경우 발한 에펙트를 표사. 우리가 감기라고 보시면 감기. 발한 에펙트. 땀을 내서 표를 풀어. 감기. 다면이 다면. 가래가 우리 상초에 상한 경우. 용토 다면법을 사용 담을 토하게 한다. 용토 담을 토해버린다. 그 다음에 열이 중초에 울결되면 적체, 어열 등이 우리 몸 안에서, 여기서 니나 몸 안에다 생각했습니다. 몸 안에서 적체에 있는 경우. 사실법을 사용 실사를 제거한다. 사실은 뭐고? 실을 제거해버린다. 몰아낸다. 그래서 사용하여 실사를 제거한다. 사증을 제거해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초의 습열. 그다음 청리 습열법을 사용 그 습열을 제거한다. 그래서 거사의 구체적인 치료법이 많기 때문에 사기의 성질과 성한 부위에 근거해 여러 가지 거사 운용을 해야 된다. 그때 그 증상을 보고 거기에 따라 거사법은 수도 없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정과 거사의 겸용. 정기 허약에 적용할 뿐 아니라 사기가 실한 각종 병증에 적용한다. 자, 정기를 돕되 사기를 머물지 않게 해야 되고 사기를 적용하되 정기를 손상시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기를 돕다 보면 사기 안에서 머물고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막아버리니까요. 이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기를 제거하는데 사기를 제거하다 보니까 원래 사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 정기까지 손상시켜 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임상적인 치료 방법이다. 부정과 거사 같이 쓰는 방법. 그럼 먼저 거사원에 부정을 해라. 동시에 존재, 정어와 사시 같이 존재하니까 정기가 비록 쇠약해졌지만 사기를 공격하는 약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기가 비정상적으로 상하여 즉시 사기를 공격하게 되면 정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각종 병증에 있어서는 동시에 먼저 거사원에 부정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신양어로 인해 수기가 넘쳐 심한 수종이 야기된 경우. 근데 겉으로 가기 실증을 보입니다. 자, 수사가 넘쳐 심장과 폐에 영향을 미쳐 심교의 기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빨리 수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때 수음을 빨리 물을 제거하자면 심장하고 신장의 양기가 회복되기 어렵므로 먼저 축수기수 먼저 쫓아내려야 돼요. 물을 보호하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몸이 허약해져야 될 때는 먼저 이 물을 쫓아내야 돼. 수사를 제거한 다음에 익신장양법으로 전기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몸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수사를 하다 보면 근데 신장의 기운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중요한데 먼저 몰아내라 이겁니다. 이 수사를 몰아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장의 기운을 돋궈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어와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여 사기가 성하되 정기가 이미 극에 달해 사기를 공격하는 약기운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 즉시 부정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기는 고갈되고 사기는 더욱 성해져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허증에 의해서 혈어로 인해 야기된 심장 통증. 어혈이 심맥을 가로막아 사기가 실하고 그 양기화세가 빠져나가려 한다. 일단은 먼저 회양 익기법을 사용하면서 양기를 북돋아 양기가 회복된 후에 다시 활혈와합법, 어혈을 제거하는 법을 써서 사기를 한다. 그 다음에 거사를 하라 이겁니다. 먼저 이러한 경우는 부정을 하네 거사를 해준다. 이런 얘기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 강의는 이건 좀 교양 과목이 너무 힘든 거 이건 진짜 전문, 한의학 전문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 하는 거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면 알고 넘어가십시오.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든다 이런다. 근데 제가 왜 그러면 교수님 힘든 걸 왜 강의하면 근데 동양의학에서도 이제 마지막은 예방과 치료 규칙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솔직해서 그냥 소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강의들. 음양 조정입니다. 음양 조정.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남아도는 것을 제거하여 음양이 어느 한 치우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음양은 서로가 딱 음평 양비의 생장. 음마와 양은 항상 이렇게 둘이 꽉 잡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다. 그래서 어떠냐 송기 편성. 음이나 양의 어느 한쪽이 남아도서 사하는 것으로서 혹은 양의 치우침을 바로 잡는 거다. 한쪽이 너무 치우치다. 그러면 그 한쪽을 쳐버려라 이거. 그 음이나 양의 어느 한쪽이 성함으로 봐서 각종 병증에 사용한다.
송기배 양사가 양분으로 들어가. 양기가 상해지고 양기가 상해지면 열이 나므로 한량한 양물, 약상한 양물 제거해 줘야 된다. 그다음 음사가 이제 소면 음은 또 제거해 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음양 편성 조정법 중에 어느 한쪽이 남아도는 것을 제거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성 손음하고 음성 손양의 정황이 동시에 존재한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얘기를. 이게 양이 상해서 음이 상했는가, 음이 상해서 양이 상했는가 세밀하게 분석해 줘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편세. 음이나 양 어느 한쪽에 부족을 보충해 준 겁니다. 어느 한쪽에 보호니까 보호해 준다 이거죠. 음양의 시약을 바로잡는 겁니다. 자, 음이나 양 어느 한쪽이 쇠약하게 발생한 각종 병증을 사용합니다. 자, 음이나 양의 쇠약은 모두 전기 부족에 속하므로 쇠약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에 속하고, 그렇죠. 보호법에 속하고, 당연히 음양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음어, 양어, 음양, 양어에다가 보음, 보양, 음양, 쌍보 등의 치법을 사용한다. 얘기합니다. 자, 음과 양은 상호 제약하면서 상대적인 평형을 유지하면 어느 한쪽이 쇠약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성해지게. 한쪽은 성해질 수밖에 없죠. 음양의 지나친 세가 일정한 도를 졌을 때는 양손급은 음손급양과 같이 서로를 손상시키는 변화. 그게 양이 손상이면 결국 음에 이르고 음이 손상이 심해지면 결국 양도 같이 간다. 이게. 왜? 음양은 서로 간에 서로의 존재가 서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상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음양은. 네. 그러니까 양이 사라지면 음도 이제 결국 사라진다. 음이 사라지면 결국 양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왜? 상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중음, 양 속에서 음을 구하고 음중 구양의 치료를 운영한다. 음중에서도 양을 구한다.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부 기능 조정. 어떤 장비, 어떤 생리 기능이 항진하는 쇠퇴하는 걸 조정하는 거다. 오장사의 관계, 특히 오장사의 생리 기능이 협조와 평행인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조와 평행을 잃어버렸을 때 오장과 협조가. 자, 장비의 생리 기능을 조정하는 방법은 실제 남아도는 것을 사하고 부족한 보완, 당연한 거죠. 남아도는 것은 쫓아내버리고 부족한 것을 보호를 해줘야 돼, 당연히. 자, 그래서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므로 장과장, 부하부, 장과부는 생리 기능적 측면에서 서로 협조하고 그중 어떤 기능이나 상호 제약 관계가 존재한다. 오장육부에서 배운 얘기. 오장육부 배우시면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과장, 부하부, 장과부는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상호 제약 관계가 존재한다. 자, 기혈 관계죠. 기혈은 어떻게 되느냐. 인체의 각 장부적 생리활동을 진행한 주요 물질적 기초이다. 근데 기혈이 실조됐다는 대부분 장부의 기능 실조가 유관하다. 그렇죠. 기혈이 우리 제대로 부족하게 기혈이 그러면 우리 장부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인체의 가장 기본 물질이잖아. 기와 혈. 자, 물질로서 각기 그 생리 기능이 있으면 양자간 서로 의존적. 그렇죠. 기능이 혈이 우리 기혈 진행에서 배우셨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양자간에서 서로 의존적으로 쓰임되는 관계가 존재한다. 자, 기는 혈을 상대 기가 왕성할 때 혈이 생성하면 혈액이 충만해진다. 그럼 기가 허해졌다. 혈의 생성이 부족하여 기혈 양화를 유발한다. 기와 혈이 모두 다 둘 다 허해져 버린다. 그래서 기와 혈의 상호 의존적이고 쓰임이 되는 관계가 실조되면 기혈이 조화를 이룬 각종 변증이 발생한다. 기혈 관계가 깨져버리니 병증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혈액에 대한 보혈을 하면 보기를 해야 된다. 보혈을 하면서 보기를 해준다. 단순한 보혈만 해서는 안 된다. 왜? 기에서 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도 같이 보여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시제의와 인진제의입니다. 인시제의.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실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실제의 상황을 놓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 당시의 계절, 환경, 환자, 체질, 성별, 연령 등의 실제적인 정황으로부터 적재하고 치료를 그 상황, 그 환자가 주어진 상황 그 전체를 참고를 해야 된다. 그때 계절은 어떠고, 자, 환경, 환자, 체질은 어떠고, 성별, 남자, 여자, 다 연령, 이게 모든 이걸 구분해. 거기에 인시, 때를 얘기하는 거, 인지, 지역을 얘기하는 거, 인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시제의. 치법을 결정할 때 사계절의 기후와 다름을 고려하는 거. 기후가 틀려. 봄, 여름, 가을, 기후,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 인체의 생리, 병리에 모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계절과 기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미쳐 치료와 약물 사용 원칙을 고려한다. 약물 치료. 왜 이걸 고려를 하느냐. 약물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인지제의. 지적 특정한 환경 조건. 그렇죠. 지적 특정한 환경을 좀 더 고려해야죠. 어떤 지역에 다니면 지적 특정한 다닐 뿐 아니라 환경, 기후, 생활 습관, 생활 다 들어죠.
그래서 인체 생리활동과 병리병의 특징 역시 같다 할 수 없음도 치료와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지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지적 특징. 예? 그 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인제, 환자의 연령, 성별, 체질, 생활 습관 등 이거 다 근거의 치료와 양보의 원칙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의 그 평상시의 생활 습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시제, 계절, 인지제, 지역, 인인, 사람 이 모든 게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예방하고 이제 치료 원칙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미병 선방하고 이제 그다음에 기병 방변, 그다음에 치료 원칙으로 치병 구분, 부정과 거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음양 조정, 장부 기능 조정, 기혈 관계 조정, 그다음에 인시제의, 인지제의, 인인제의 이제 이런 쭉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예방과 치료 원칙에 대한 쭉 훑어보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끝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또 그냥 갈 수 없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혈자리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외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외관. 외관의 혈자가 어디냐 그러면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급하게 걷기도 여기 있죠. 여기 한가운데 여기서 엄지가 두 개 올라옵니다. 이촌입니다. 이촌. 그 전에 안쪽 이촌에 내관이 있었습니다. 내관은 제가 이미 그 전에 가르쳐 드렸고, 내관은 또 이렇게 채가지고 막 토하고 싶으면 토가 잘 안 나올 때, 그때 쓰인 내관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럼 외관은 또 언제 했습니까? 외관은 어디에 좋냐면 어깨 있죠. 어깨 안 좋을 때. 이 곡지하고 같이 많이 씁니다. 곡지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곡지 어깨 안 좋을 때 그 고혈압에도 좋다 해가지고 곡지가. 이 내관도 마찬가지. 내관은 어깨 안 좋을 때 아주 좋습니다. 내관도. 그 허리 안 좋을 때도 아주 좋은 자리고. 자, 그래서 이럴 때 어깨 안 좋을 때 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외관이 아주 예민한 자리입니다. 아주 특히 또 예민합니다. 꾹꾹 누르면 거의 마비 그 증상같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심하게 눌러주고. 외관을 이거 한번 어깨 안주 한번 사용해서 한번 쭉 어깨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학우분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평화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